안녕하세요. 프리니 김태린과 함께하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지난 53회차는 꽤나 무난한 결과가 나왔었죠. 저희가 지금 목요일 13일 오전에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새벽에 끝난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에서도 유벤투스의 패배,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무승부 정도를 제외하고는 무난한 결과로 마무리됐습니다. 우선 한혜준 위원님, 레알과 바르샤 두 강호가 주중 챔피언스 리그에서 신통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리며 무승부를 거뒀지만 16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바르셀로나는 사비 감독의 고집스러움이 결국 토너먼트 진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네, 김현승 위원님, 첼시, 토트넘, 리버풀, EPL 팀들은 승전보를 올렸었죠. 다만 맨시티의 원정 무승부 결과는 의외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맨시티의 경우 주말 리버풀과의 일전을 대비하며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준 것도 있고, 기대를 걸었던 마레즈의 부진과 고메즈의 73장이 변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가 승부처 EPL과 라리가로 구성된 승부패 55회차 승부 예측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1번 경기, 풀럼과 본머스의 경기죠. 풀럼은 2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풀럼은 뉴캐슬 전에 이어서 지난 웨스트햄 경기에서도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풀럼의 에이스 미트로비치가 빠진 상황에서 승점을 계속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웨스트햄전에서 초반에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이후부터는 웨스트햄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더 아쉬운 부분은 공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위협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이전 경기에서 총 8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빅찬스는 한 개도 없을 정도로 공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게리 오닐의 본머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매번 본머스를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동안은 정말 본머스를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머스는 레스터를 상대로 2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본머스는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생기는 상대방의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에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또한 뒤에서 뿌려주는 롱패스의 정확도도 50%에 가까울 정도로 확실히 역습에 무서운 팀입니다. 네, 이번 경기는 승격팀 더비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네, 이번 경기는 풀럼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우선 풀럼의 핵심 공격수 미트로비치가 빠진다는 점이 굉장히 뼈아픕니다. 미트로비치가 빠진 경기들을 보았을 때 공격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무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득점도 기록하기 어려워합니다. 또한 본머스가 종종 보여주는 역습 상황은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본머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미트로비치 없는 풀럼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울버햄튼과 노팅엄의 경기입니다. 먼저 울버햄튼의 라지 감독이 경질됐죠? 네, 맞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 나온 라지 감독이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른 울브스는 첼시를 상대로 3대 0으로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감독이 경질됐기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선수들이 투지를 가지고 경기를 임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녹화일 기준까지 아직 감독 소식이 없는 울브스는 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의미로 노팅엄의 쿠퍼 감독은 재계약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쿠퍼 감독 또한 성적 부진으로 경질이 돼도 이상하진 않지만 쿠퍼 감독은 재계약을 했습니다. 시즌 초반 나쁘지 않던 모습을 보여준 노팅엄이 심각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최근 5경기 1무 4패로 심각한 상황이었고, 저번 경기 빌라전에서 무승부를 거둬 반등의 기회를 잡긴 했으나 빌라의 경기력이 의문이 드는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팀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 작업에 있어서 상당히 무리다는 점이 노팅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의 양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승무로 가겠습니다. 울브스 같은 경우 새로운 감독이 부임되기 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저번 경기처럼 투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력상 울브스가 앞선다고 판단되기에 이번 경기에 울브스 승리를 예상하지만 두 팀 모두 공격력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예상해봅니다. 네, 감독 공석이 불안한 요소지만 전력상 앞선 울버햄튼의 우세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3번 경기, 발렌시아와 엘체의 경기죠. 가투소 감독의 발렌시아는 최근 흐름이 어떤가요? 네, 발렌시아는 탄탄한 중원을 바탕으로 시즌 초반 가투소가 팀을 잘 정비하며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전방에 영입된 카바니가 연기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등 결정력에서는 해결사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스코어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기복이 있긴 하지만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카스티에오가 이번 경기에서 결장함에도 지난 경기에서 대신 득점을 기록한 클루이베르트가 이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직 리그 승리가 없는 엘체죠? 네, 리그 최하위를 기록 중인 엘체는 지난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상대 결정력 난항을 틈타 승점 1점을 챙겨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즌 초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프란시스코 감독이 경질된 이후 아직 후이근 감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팀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두지 못한 팀입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4전 전패, 1득점 12실점으로 최악의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원정 전패인 엘체에게 험난한 발렌시아의 원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경기는 발렌시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발렌시아가 최근 기세가 좋기도 하고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무난하게 승점 3점을 챙겨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최근 기세가 오른 발렌시아인 만큼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4번 경기,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라운드 리그에서 굉장히 힘들게 이겼어요. 네, 토트넘은 데제르비의 브라이튼을 상대로 힘겹게 1대0 승리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내내 주도를 내줬지만 역시 손케가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지금까지 3-4-3을 꾸준히 써왔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3-5-2를 가동했습니다. 토트넘 축구에서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경기에서 호이베르가 사이드로 넓게 벌려 풀백처럼 벌리거나 중앙으로 들어와 상대의 압박을 유도해내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데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경기력을 향상시켜주진 않았는데요. 아직까지 결과를 가져오지만 경기력에는 항상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끝난 챔피언스 리그는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의 활약에 힘입어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비록 2골을 내주며 불안함이 있었지만 확실히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에버튼은 저번 경기 맨유를 상대로 패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에버튼은 맨유에게 2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유독 에버튼의 중원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포백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던 게가 지속적으로 미스를 하면서 초반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초반 10분을 제외하고 80분 내내 맨유의 압박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고전했으며 후반 칼버트 루인과 론돈 두 명의 스트라이커를 투입해 헤딩 한 방을 노렸지만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네, 최근 흐름을 봐서는 토트넘의 우세가 예상되는데요. 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에버튼은 팀 단위의 압박이 상당히 아쉬운 팀입니다. 팀 단위의 압박이 부족하게 되면 공간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 공간들을 이용해 토트넘이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이 주중 챔피언스 리그에서 주전들이 출전하면서 체력적인 변수가 있겠지만 홈에서 치러졌던 만큼 충분히 이겨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공간을 이용할 줄 아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5번 경기, 마요르카와 세비야의 경기죠. 마요르카는 엘체 상대로 무리키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죠. 네, 맞습니다. 무리키가 지난 경기 아쉬운 활약을 보이긴 했지만 퇴장으로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점은 마요르카 입장에서 큰 손실인데요. 마요르카 공격의 핵심은 이강인과 무리키 두 명이 전부라고 해도 무방한데 특히 타겟맨인 무리키의 결장은 마요르카 공격에 있어서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빠졌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물론 무리키의 결장 덕분에 오히려 마요르카가 다른 전술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핵심 루트의 결장을 극복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세비야는 주중 챔스에서 도르트문트와 비기면서 감독 교체를 통한 반전을 어느 정도 이뤄냈죠. 네, 세비야는 로페테기를 경질하고 과거 세비야를 1년 동안 맡아왔었던 산파울리 감독을 복귀시켰는데 경기력에 꽤나 반전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최전방 공격수의 득점력은 아쉬운 상황이지만 산파울리 감독 특유의 백스리를 사용하면서 불안했던 수비를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는 홈이었음에도 4골을 실점하면서 패배했지만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오히려 원정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만을 실점하면서 승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감독 경질 버프가 있는 모습이었고 산파울리 감독 역시 전술적으로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퇴장 공백이 큰 마요르카에게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경기는 마요르카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현재 마요르카가 라리가에서의 순위는 세비야보다 높지만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세비야 쪽이 마요르카보다 우세한데요. 게다가 핵심이 부재한 마요르카와 감독이 바뀌며 동기부여가 생긴 세비야,
아무래도 세비야가 이번 경기에서는 상황상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리키가 빠진 마요르카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6번 경기, 빌바오와 AT 마드리드의 경기죠. 빌바오는 최근 리그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탔어요. 네, 상당히 좋은 출발을 보인 빌바오는 지난 라운드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발베르데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경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 선수에게 득점 분포가 쏠리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 측면 공격수인 니코 윌리엄스와 베렌게르의 폼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이번 경기에서도 승부를 가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AT 마드리드는 최근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라운드 지로나와의 경기에서 2대1로 힘겹게 승리했는데요. 후반전 그리즈만과 비첼이 빠지면서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힘겨운 승부를 벌였지만 승점 3점을 따내는 데 성공하면서 지난주 중 클럽 브리에와의 패했던 충격을 어느 정도 극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부상을 당한 마르코스 요렌테의 자리를 대체한 앙헬 코레아가 이번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는 만점 활약을 펼쳤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주중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브리에를 다시 만나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결국 최근 문제를 보였던 골 결정력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이네요. 최근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예측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경기인데요. 네, 이번 경기는 빌바오의 승 또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이번 시즌 빌바오의 폼이 워낙 좋은데다 지난해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빌바오가 더블을 기록했고 이번 경기에서는 주중 챔피언스리그를 치르고 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체력적으로도 우위인 상황입니다. 네, 최근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우세했던 만큼 빌바오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7번 경기, 셀타비고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죠. 셀타의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죠. 네, 셀타는 지난 라운드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0대1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베티스를 잡은 데 이어 바르셀로나전에서도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많은 찬스들을 득점으로 치환하지 못하면서 결정력의 부재를 이번 경기에서도 드러냈습니다. 아스파스가 터져주지 않는다면 공격력이 아쉬운 셀타이기에 이번 경기 역시도 아스파스의 활약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시에다는 최근 리그에서 엄청난 상승세죠. 네, 소시에다드는 지난 라운드 비아레알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공식 경기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켈 메리노나 브라이스 멘데스와 같이 좋은 폼을 쭉 유지 중인 미드필더들이 있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여기에 주전 센터백 라인인 르노르만과 수벨디아가 부상으로부터 복귀하며 수비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중 세리프와의 유로파리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만큼 강한 압박을 자랑하는 셀타는 까다로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객관적 전력과 흐름은 소시에다가 유리해 보이는데요. 네, 이번 경기는 셀타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측합니다. 두 팀의 전력 차이가 확연히 있기도 하고 최근 6경기 맞대결에서 5승 1패로 소시에다드가 압도하고 있다는 점도 소시에다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소시에다드가 주중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고 아스파스가 예상 밖의 활약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보입니다. 네, 셀타가 소시에다 상대로 최근 약했던 만큼 패배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8번 경기, 아스톤 빌라와 첼시와의 경기입니다. 빌라가 지난 경기 리그 강등권에 위치한 노팅엄이랑 비겼죠? 네, 빌라는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리그 4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으나 강등권인 노팅엄과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 리즈를 상대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번 시즌 빌라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18위에 해당되며 이런 점을 해석해보자면 빌라의 공격 패턴이 어느 정도 타 팀에게 읽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첼시는 포터 감독 선임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첼시는 최근 4경기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중 펼쳐진 밀란과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포터의 축구가 점점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경기에서 무실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확실히 수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밀란전 전반전에 점수차를 벌려놓고 마운트를 교체하며 빌라전에 대한 체력 안배를 충분히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첼시의 에이스 리스 제임스가 밀란전에 부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력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네, 분위기가 안 좋은 빌라와 분위기가 좋은 첼시, 어떤 팀이 우세할까요? 네, 이 경기는 빌라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빌라는 현재 팀에서 이득점을 한 선수가 없을 정도로 공격력이 무진 상태입니다.
또한 빅찬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팀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빌라가 코너킥과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첼시 또한 세트피스 강화를 위해 코치를 선임했을 정도로 수비력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래서 전력상 우위를 가지고 있고 빌라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첼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모든 면에서 앞선 첼시, 에스턴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9번 경기, 리즈와 아스널의 경기죠. 리즈는 지난 8월 첼시를 이긴 이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네, 실제로 첼시를 3대 0으로 이길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고 그 다음 리그컵에서도 승리를 이어나갔지만 그 뒤로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리즈는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으로 상대를 밀어붙이지만 공격수가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끝내 수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엄청난 압박이 홈에서는 잘 먹히면서 홈에서는 지지 않는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네, 아스날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여전히 리그 1위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무려 리버풀을 잡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스날 일정이 유리했다.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많지만 토트넘,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의구심을 걷어낸 상황입니다. 특히 리버풀의 엄청난 압박을 상대로 마르티넬리 그리고 사카의 역습 공격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아스날이 주도적으로 볼을 가진 상황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강한 압박을 대항해서 카운터를 치는 것에도 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경기가 되었습니다. 주중에 유로파를 치르긴 하지만 많은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기에 체력적인 부담감도 없을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아스날 쪽으로 기우는 경기 같은데요. 네, 아스날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즈의 엄청난 압박은 첼시도 괴롭힐 정도지만 저번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리버풀을 상대로 압박을 이용해 역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리버풀을 잡아냈던 아스날이죠. 이번 경기에서도 아르테타 감독이 충분히 이러한 역습을 이용해 승기를 잡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네, 아스널의 속공과 역습 플레이를 리즈가 감당하기 힘든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사우샘프와 웨스트햄의 경기죠. 소트는 4연패를 기록하면서 리그 17위까지 내려갔는데요. 네, 맞습니다. 소트는 첼시전 승리 이후 4연패를 기록하며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소트는 에이스 라비아가 부상을 당한 후에 중원 장악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상대의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홈에서는 큰 점수차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4경기 동안 한 골을 기록하는 등 빈곤한 득점력은 여전히 소튼이 굉장히 위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웨스트햄은 최근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공격 패턴이 읽히고 득점력 부재에 큰 문제점을 겪었던 웨스트햄은 최근 3경기 동안 3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력은 아직까지 의문이지만 스카마카, 파케타 등 영입생들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승점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즌 돌풍을 일으켰던 보엔도 리그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상반되는 분위기인 만큼 소튼에게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는데요. 네, 이번 경기는 소튼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비록 소튼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고 경기력이 의문인 웨스트햄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소튼이 승점을 따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소튼은 왼쪽 수비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보엔이 폼을 끌어올리면서 소튼의 왼쪽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웨스트햄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네, 소튼의 취약점과 웨스트햄의 강점이 맞물린 경기, 소튼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11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엘클라시코 더비죠. 더비를 앞둔 레알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레알 마드리드는 주말에는 헤타페 원정에서 1대 0으로 무난한 승리를 거두었고 주중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샤우타르 원정을 떠나 힘겹게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벤제마가 복귀했지만 아직까진 폼이 덜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 기회를 받은 아자르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답답한 경기력이 이어졌는데요.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리디거가 경기 막판 동점골을 성공시키면서 원정에서 승점을 따냈고 16강 행을 확정지으면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원정팀 바르셀로나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바르셀로나는 지난 라운드 셀타비고전에서 마르코스 알론소를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등 과감한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후반전 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전하긴 했지만 결국 리드를 지켜내면서 승점 3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인테르를 다시 만나 졸전 끝에 간신히 3대3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평소 지적받던 사비 감독의 단조로운 공격 전술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한계점을 보였습니다. 엘클라시코 이후에도 비아레알, 빌바오, 미넨, 발렌시아로 이어지는 험난한 경기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선수들의 체력이 가장 큰 변수로 보이네요. 네, 이번 주말 가장 기대되는 경기 중 하나인데요. 결과 예측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가 베르나베우에서 열리는 점과 친선 경기를 제외하고 최근 공식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5승 1패로 앞서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네요. 라이벌 매치 홈팀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우세했던 만큼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리버풀과 맨시티의 경기죠. 아무래도 이번 주말 가장 이슈를 받을 빅매치죠. 먼저 리버풀은 지난 라운드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뼈아픈 패배를 기록했어요. 네, 리버풀은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3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날 수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측면 뒷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클럽이 해결책으로 꺼냈던 새로운 전술이 곧바로 허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이날 경기에서 아놀드와 디아즈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력에 큰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주중 치러진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인저스를 상대로 7대1 대승을 거뒀는데요. 클럽이 밀고 있는 새로운 전형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주중 챔스에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맨시티의 기세는 상당히 무섭죠? 네, 맞습니다. 주중 챔피언스 리그 마레즈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홀란드를 포함해 많은 주전 자원들이 휴식을 취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맨시티는 지난 소튼과의 리그 경기에서 4대0으로 승리를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우측 사이드백인 워커의 공백을 이날 아칸지가 대신 메워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빌드업 패턴이 모두 적중하면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맨시티입니다. 네, 이번 라운드 최고의 매치 결과는 어떨까요? 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상이나 최근 분위기상으로는 맨시티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리버풀의 폼이 좋았던 디아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에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우세하나 안필드이기에 리버풀이 쉽게 패배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객관적 전력에서 맨시티가 조금 앞선 만큼 리버풀의 무승부와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13번 경기 에스파뇰과 바야돌리드의 경기죠. 최근 승리가 없는 에스파뇰이죠. 네, 에스파뇰은 지난 경기 호셀루가 해결사 역할을 해주며 2골을 득점했지만 불안한 수비진이 2골을 연달아 실점하면서 강등권인 카디스를 상대로 겨우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에스파뇰은 골키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주전이었던 디에고 로페스가 라요 바이카노로 떠난 이후 대체제로 영입한 벤야민 르콩트와 알바로 페르난데스가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마다 실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홈에서 4경기를 치르는 동안 1무 3패라는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이 징크스가 이어질지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로 보이네요. 네, 바야돌리드는 최근 이변을 연출하고 있죠. 네, 바야돌리드는 지난 헤타페전 깜짝 승리에 이어서 베티스와의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베티스와의 경기에서는 이른 시간에 상대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하며 무득점에 그쳤다는 점이 아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지공 상황에서 확실한 해결사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목되고 있네요. 네, 리그에서 부진한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네, 이번 경기는 에스파뇰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합니다. 에스파뇰이 이번 시즌 아직까지 홈에서 승리가 없다는 점, 그리고 상대 전적 최근 5경기에서 바야돌리드가 3승 1무 1패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그 리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올 시즌 유독 홈에서 부진한 에스파뇰인 만큼 무승부와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베티스와 알메리아의 경기죠. 베티스는 최근 리그에서 주춤하고 있죠. 시즌 초반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던 베티스는 주중 유로파리그로 인해 애매한 로테이션을 시도하다 최근 2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경기 연속으로 센터백들이 어이없는 실수로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팀의 핵심인 페키르가 이번 경기에서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최근 잠시 주춤했던 이글레시아스 혹은 카날레스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승격팀 알메리아는 연패에서 벗어났죠? 네, 알메리아는 지난 경기 백포 시스템과 함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상대 수비 실책을 유도했고
까다로운 라요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반등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즌 레반테에서 영입한 멜레로가 부상으로부터 복귀하면서 첫 선발 기회를 가졌었는데 전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패턴 플레이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다만 멜레로와 함께 지난 경기 좋은 모습을 보였던 엠바르바가 후반전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큰 손실로 보이네요. 네, 객관적 전력은 베티스가 앞서 보이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네, 이번 경기는 무승부 혹은 베티스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주중 다시 한번 로마와 중요한 유로파리그 일정을 치르고 오는 베티스가 체력적으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알메리아가 지난 경기처럼 강한 전방 압박으로 베티스의 수비진을 공략한다면 반전된 분위기를 쭉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주중 경기 일정의 무게감 때문에 베티스의 고전을 예상하셨네요. 두 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분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1번 경기 풀럼의 패, 2번 경기 울버햄튼의 승부, 3번 경기 발렌시아의 승, 4번 경기 토트넘의 승, 5번 경기 마요르카의 패, 6번 경기 빌바오의 승무, 7번 경기 셀타 비고의 무패, 8번 경기 에스턴의 패, 9번 경기 리즈의 패, 10번 경기 사우샘프의 패, 11번 경기 레알의 승, 12번 경기 리버풀의 무패, 13번 경기 에스파뇰의 무패, 14번 경기 베티스의 무패. 이상으로 승부 예측에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55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할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